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2월 17일 목요일자 순서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이 저물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은 검사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비행기 표만 있으면 프랑스 입국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자, 관광 분야의 주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문화체육부 장관님께서 우리 업계 관계자들과 좀 회의도 가졌습니다. 자, 새해니까 이제 전담 여행사 모집을 이제 슬슬 시작하겠죠. 자, 관련한 일단 공표된 거 위주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국내 겨울 여행지 검색량이 전년 대비해서 37%가량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해외를 못 가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괌 정부관광청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거 해서 달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도 합니다. 요 소식이 있고요. 아이로플로트 항공이 안전등급 5성 항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안전등급이냐? 코비드 관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주항공을 타면 여행 시 이동수단 원스톱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디와 MOU를 맺어서 이제 좀 더 편리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헤드라인이었고요. 자, 첫 소식부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자는 프랑스를 입국할 때 이제 음성 확인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네. 자, 이번 조치는 이미 한 4일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2월 12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잘 모르실까봐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2차는 안 돼요. 3차. 부스터샷까지 다 완료한 사람을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 프랑스 입국할 때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프랑스 가지도 못하냐? 프랑스가 그런 나라가 아니죠. 시민혁명, 1789년 시민혁명으로 이뤄진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차별 없습니다. 자, 백신을 못 맞으셨다. 그러면 음성 결과, 음성 확인서 요거 제출만 하시면 돼요. 요건 의무인데 요거 제출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자, 제3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경유하고 다시 제3국으로 도착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프랑스를 거쳐서 다시 두바이로 간다. 코스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요 분일 경우, 요런 사람일 경우는 24시간 이내 공항 내에 있는 환승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며 또 입국 심사대를 당연히 통과 안 하겠죠. 여기 안 왔을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 결과도 제출하지도 않아도 돼요. 예. 굉장히 편하죠. 더불어서 프랑스 정부는 점진적인 방역 조치를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자, 이제 2월 16일부터 요 촬영일 기준인데, 촬영일이 2월 16일인데요. 2월 16일부터는 클럽 개장 허용하고요. 방역 지침 준수 후에 클럽 및 야외 콘서트 재개장하고요. 대형 경기장, 영화관, 교통수단 등에서 식음료 섭취할 수 있고요. 카페 또는 바 있죠, 바에서 스탠딩으로 서서 음식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말입니다. 2월 28일부터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실내 시설 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가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의 황의조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지금 보르도라는 프랑스 팀에서 뛰잖아요. 그거 중계 보시면 아시겠죠? 관중석에 이제 관중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풀렸다. 풀리긴 진작에 풀렸었는데 예전에는 서류들이 필요했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관광청 한국 사무소에서는 여행사와 미디어 전용입니다.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요거는 이제 일반 분들은 보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예. 자,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프랑스 관광청은 최신의 어떤 여행 정보, 소식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좀 할 거라고 합니다. 프랑스 관광청 원래 소통 잘했는데, 또 소통을 추가하겠답니다. 아주
현재 오픈 기념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트위터 가서 이것도 찾아보세요. 프랑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첫 소식으로 뽑았냐? 프랑스는 아무튼 관광 1위 국가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관광을 어떻게 이렇게 좀 컨트롤하고 조절하냐? 이걸 보면 다 이유가 있구나. 우리도 좀 뭔가 여기서 보고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래서 첫 소식으로 꼽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상이 아니라 예산 버짓 예산 집행기관인 관광공사를 비롯한 관광 분야 협회 그리고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광 분야 주요 예산 사업을 점검하고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매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앞서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정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예산사업 공급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제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또 세부별 진행사항 확인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업계가 어려운데 피해 극복 지원 강화하고 말로만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 돕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좀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어차피 정해진 예산 내려올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보상 요거를 행정부 장관이 못한다는 거 참 대단히 심히 유감입니다. 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마이스협회 등 관광 분야 협회 단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황희 장관은 2022년 관광 분야 예산은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업계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고요. 정부는 침체된 관광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업계도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컨텐츠, 체육 등 다른 분야의 예산 사업 공급자 대상 간담회도 이제 여는데 요 마지막 멘트를 제가 전에는 드렸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업계도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더 이상 모아야 될까요? 워딩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 제가 요걸 일부러 안 뺐는데 요걸 작성한 분, 우리 업계가 도대체 더 이상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모아야 되는 거지? 그 힘은 어떤 힘인가요?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자,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랑 기초단체에서 전담 여행사 이제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슬슬. 천천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한국여행업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가 나왔어요. 그걸 저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당장 나온 거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충청북도랑 그 다음에 평창 시티 투어 그리고 광주시 동구 쪽에 있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2022년 충청북도 전담 여행사 운영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예요. 접수 방법은 이메일 우편 이렇게 되고 지원 자격은 당연히 여행사고요. 자, 그리고 선정 규모는 2개 여행사 좀 작네. 지원 사항은 충북 관광상품 홍보 마케팅 사업비 지원한대요. 여행사별 최대 700만 원. 그 다음에 충청북도 관광상품 홍보할 때 홍보물 제작 지원도 하고 팸 투어와 랜선 투어도 지원하고 해외 공동 마케팅 활동 경비도 이런 것도 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업체 수는 작은 만큼 좀 지원 내용은 좀 크네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 동구 전담 여행사 운영은 2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까지 마감하시면 되고요. 지원 내용 볼게요. 선정 규모는 한 두 자릿수 단위의 여행사, 10개가 됐든 99개가 됐든 아무튼 이렇게. 지원 내용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 평창 시티투어 우수 관광상품 모객할 수 있는 전담 여행사는 3월 2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3월 2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3월 2일까지 하고 모집 대상은 뭐 저거이고 여행사고, 그 다음에 선정 규모는 한 5개사 내외고, 지원 사항은 뭘 주냐면 평창 시티투어 상품 운영 투어 차량 조달, 가이드비 지원, 상품 가격 할인 및 장려금 지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렸어요. 자세한 거는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관련 뉴스 보시면 자세히 문의사항, 문의하는 연락처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호텔스닷컴에서 이게 이제 그 작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요거는 이제 겨울 시즌으로 보고 국내 여행지를 좀 검색을 어떻게 했나 여기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37%가량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럼 도대체 어디를 검색을 많이 했느냐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 그 다음에 강릉, 여수, 평창, 정선, 춘천, 광주, 그리고 가평, 포천, 원주 이렇게 나왔대요. 광주랑 가평이 나온 게 좀 의외네, 그죠? 자, 제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거는 뭐 모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 여행지 중 절반 이상이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이 같은 결과는 강원도가 국내에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눈도 많이 오고 스키장이 있어서 뭐 겨울 스포츠 액티비티 즐기기에는 가장 좋죠, 그죠? 강원도의 일부 스키장은 2018년 평창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작년과 올해 검색량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도시는 모두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이 남아있는 강원도래요. 그리고 정선이 38%로 가장 많았고 원주, 평창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국내 여행객들이 올해 가장 겨울다운 여행지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결과는. 그리고 뭐 겨울 스포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행객들이 겨울 여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겨울 시즌 투숙 기준 국내 여행객들이 여행지를 검색할 때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필터는 무료 취소와 결제 및 취소 요거래요. 그러니까 변심이 돼서 좀 취소할 수 있잖아. 요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요 이제 OTA 업체들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겠죠. 네. 다음 소식. 괌정부관광청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을 돌파했대요. 그래서 이번 달 말일까지 2인 괌 여행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증정합니다. 응모 방법은 괌정부관광청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후에 이벤트 이미지를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괌 계정 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시고 함께 떠날 지인을 댓글로 남기시면 됩니다. 랜선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당첨자에게 총 괌 2인 여행권, 그다음에 괌 차량 방향제 10명,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교환권 50명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일 괌정부관광청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괌이 지금 뭐 괌 안전 인증 마크 관련한 스탬프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막 안전해요. 안전하니까 많이들 가세요. 오래간만에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 항공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여기 이제 그 코비드19 안전 관련해서 영국의 스카이트랙으로부터 5성 항공사로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아에로플로트 항공사가 굉장히 코비드19에 있어서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에로플로트 뭐 시상 갔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요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1995년에 한참 옛날에 벌써 조금 있으면 30년대네. 그때 아에로플롯이 이제 지금 에어버스가 주로 이제 기종이 많은데 그때 인류신 기종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에로플롯을 타고
그때는 이제 막 뒤쪽에서 흡연도 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제가 모스크바를 이제 딱 갔죠. 1995년 2월인가? 예, 아에로플로 타고. 근데 뭐 그때는 뭐 비행기가 뭐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나는지 뭐 서비스가 좋은지 뭐 모르지요. 지금이야 이제 비교가 확 되겠지만. 뭐 아주 그냥 뭐 뒤에서 막 그 끼견 하시는 분들이 막 담배 엄청 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모스크바에 그때 김포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의 셰르메조보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막 질서도 없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기억이 요거 보니까 아에로플로트 요거 소식 전해드리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에로플로트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국내선에서도 이제 그 모스크바 셰르메티바 공항에서 이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으로 국내선에서도 아에로플로트 대세요 그 에어버스 기종 전에 많았는데 나름대로 좀 튼튼하지 않았나 싶어 옛날에는. 그런 소식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재미삼아. 다음 소식, 제주항공이 글로벌 트래블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브, MOVV 여기와 협력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 파트너십. 자, 그래서 타 항공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대요. 그래서 항공권 예약부터 출발 공항으로의 이동 수단과 도착 공항에서의 이동 수단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교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대요. 통합 교통 플랫폼이 구현되면 여행객들은 제주항공의 앱이나 어플리케이션 채널에서 국내선이나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하고 예약 완료 이후 공항 이동 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해서 현지에서의 무브 이동 수단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별 자유 여행 시 동반되는 현지에서의 이동 수단 선택 문제를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이 이런 틈새를 잘 파고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운전해서 막 장거리 잘 요즘에 안 하시잖아. 그래서 KTX에서 이용해서 내려서 연결편, 현지 연결편 또는 공항에서 내려서 현지 연결편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방 관광이 활성화돼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잘 틈새를 파고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공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 3월까지는 7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내일 목요일이죠. 라이브 방송은 저녁 10시쯤에 할게요. 제가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 현지에서 할게요.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출장 갔기 때문에 내일 라이브 10시 할 때 우리 여행사 중소여행사 대표님들이 몇 분이 같이 라이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하자 확정은 안 됐는데 하게 되면 더 우리 컨텐츠가 재밌어지고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더 많은 얘기 요거 좀 이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내일 아무튼 그 내일 라이브 방송 목요일 저녁 10시에 저희 한번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는 여행 듣기 능력 평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여행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삐삐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유럽은 이제 자유롭게 입국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부럽다. 맞아. 여행의 꽃은 유럽인데 여행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니까 우리 여행사들이 더 힘들어. 프랑스도 이제 백신만 맞으면 음성 결과 없어도 입국할 수 있다는데 정말? 그렇구나. 백신은 몇 차까지 맞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부스터샷이니까 3차까지 맞아야 한다는데 아, 그렇구나. 당연히 삐삐삐 백신이겠지? 1번 심장사상충 종합 백신, 2번 안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3번 호환 마마 백신, 4번 코로나19 백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쏘는 거 아시죠?